안녕하세요. 청광호입니다. 오늘은 진폐 유족 보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략 2달 전쯤에 수행을 하여 승인된 사례입니다. 조금 특별했던 경우는 이분이 사망 진단서를 받는데요. 이제 상담을 하러 가서 사망 진단서를 받는데 선행사인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었고 직접 사인은 폐부종 추정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이 어떠한 뭐 과로사 이런 그 유형의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사망 진단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진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말은 진폐로 인한 유족 보상이 승인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무조건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다 해서 포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진폐 합병증이 현행법상 9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즉 우리 폐와 심장이 어쨌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폐로 인해서 즉 폐의 어떠한 기질적인 변화 내지는 실질의 파괴, 폐 기능의 저하 등 유형을 막론하고 폐의 영향을 받아서 즉 폐로 인하여 어디가 심장이 손상이 될 수 있다. 심장에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폐성심이라는 질병입니다. 물론 뭐 폐성심의 그 질병의 특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폐동맥성 고혈압이 관찰된다거나 폐동맥의 비후가 관찰된다거나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그 유가족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건만 놓고 봤을 때는 승인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폐 합병증은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폐성심이라는 게 있다. 즉 폐의 영향을 받아서 심장에 질환이 생긴 경우도 합병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만일 심초음파를 했다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폐성심의 소견이 관찰된다고 하면 한번 승산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께서는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의무 기록을 아마 봤을 때는 30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양면 프린트된 게. 그래서 그거를 받고 물론 또 저 역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이제 지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의학적인 자문을 구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여러 가지 의학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문 일정 부분 받아서 보다 보니 이제 거의 찾을 수 없는 말미에 거의 그 의무기록 말미에 이분이 폐성심이 의심된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주장을 했고 이게 결국은 받아들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족 승인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받았던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상담을 가게 되면은 상담을 오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의무 기록을 떼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의무 기록 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 진단서 한 장을 보통 가져오시거든요. 아니면은 사망 진단서 상은 이렇더라라고 일단 예비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이라면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니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 직접 이제 제 본 상담을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건데요. 그렇지 않고 심근경색인데 이라면 폐성심이 추정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강원도를 가서 직접 상담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진 않겠으나 한번 해보겠다. 지푸라기도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이제 동의하에 제가 사건을 진행해서 승인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혹시 진폐로 인해서 진폐를 요양하신 분도 그렇고요.
또 진폐로 이제 요양 환자가 아니고 일반 재가 환자라고 하잖아요. 급수만 받으신 분들 대개 계시다가 뭐 이렇게 뭐 갑자기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심장이 안 좋습니다 해서 뭐 치료를 받으시다가 며칠 이내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순직을 하셨다. 그럴 경우에는 심장 관련된 질환으로 순직을 했기 때문에 진폐와는 상관이 없겠다라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